그 삼성전자가 그래도 7만 원을 확실히 좀 다지는 편이 아닌가. 3천 밑에서는 매수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 그렇죠. 자기가 그 주식을 샀을 때는 왜 샀나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시대 트렌드하고 맞나, 이 기업이 계속 발전해 갈 수가 있나,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오늘 모신 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베스트인컴 남석관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지금 슈퍼게임이라는 주제로 방송 전에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참 우리 남석관 대표님 뵐 때마다 이 수십 년, 30년 이상의 이 주식 시장에서 험난한 이 주식 시장에서 생존하시면서 돈을 번다는 거 끊임없이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네. 실은 저도 되게 어려워요. 어려울 때 많고 고민할 때 많고, 그런데 운도 좀 따라주고 그래서 고비고비를 잘 넘기면서 이렇게 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또 많은 분들이 고비에 빠진 상황이잖아요. 작년에 잘 올라서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왔는데 고점에서 물린 상태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어려우면서 위기에 빠진 분들, 손실 많이 보고, 이런 분들에게 또 우리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해안을 좀 나눠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오늘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 일단 지금 삼천선 아슬아슬하게 이제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의견이 좀 나뉜 것 같아요. 이제 2,900 바닥 확인하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횡보할 것이다, 혹은 또 한번 크게 밀릴 것이다. 여러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시장을? 그러니까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바닥이 확인이 됐죠. 2,900 초반을 2번 찍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확실한 바닥이고, 지금 이제 3,000포인트가 살짝 넘었잖아요. 네. 분위기가 벼랑간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처음 그 외국인이 작은 금액이지만 이제 순매수가 있었었고, 코스닥이야 뭐 지난번에도 이제 순매수가 있고 뭐 매도 있고, 그래서 들쑥날쑥하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는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다가 요번에 이제 어제 처음 매수세로 전환됐고, 오늘도 역시 이제 소폭이나마 매수세가. 오늘 같은 경우도 지난주 단기 어떻게 보면 급반등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지난주 이제 화요일 날, 월요일 날은 연휴였었고, 화요일 날 급락세가 이어졌고, 수목금 3일 올라간 게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한 10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자 신문에 나온 거 보도 이런 거 경제지에 보면은 일부 전문가들이 다시 이제 여기까지가 끝이고 다시 하락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제 아침만 해도 한 20포인트 정도 밀렸다가 이제 8포인트 하락으로 끝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의 이제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돼가지고 일본이나 이제 홍콩 증시, 상해 증시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의외로 한 20포인트대, 18포인트 뭐 요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 긍정적인 것은 그 삼성전자가 약세를 이렇게 보였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의외로 미국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삼성전자가 그래도 7만 원을 확실히 좀 다지는 편이 아닌가. 아주 짧게나마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길게 봐가지고서는 12월 달 전에 한 번 정도 또 한 번 이렇게 하락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요번에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2,900포인트를 확실한 바닥이라고 보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주식 시장은 올라갈 때도 오버슈팅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떨어질 때도 오버슈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악재가 막 겹쳐서 나오다 보면 사람들 공포에 의해서, 그렇죠. 요번에 투매식으로, 그리고 지난번에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반대 매매가 이제 그 개인들 신용 물량이겠죠.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올 때가 되면 외부적인 아주 크다란 악재 아니면은 그때가 보통은 바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대반등이 나서 요번에 만약에
12월 달쯤에 그 전에 한 번 꺾이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외국계나 뭐 이런 쪽에서는 12월 달에 뭐 5% 지금 주가에서 5% 이상 하락하는 큰 폭의 하락기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되면 요번에 학습 효과처럼 요번에 여실히 느낀 것처럼 매수할 타이밍이죠. 또 적극적으로. 2,900선 이 정도. 2,900까지도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볼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3,000인데 그럼 그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나요?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많이는 못 갈 것 같고 3,100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뭐 한 3,050 요 정도면 벌써 다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그리고서는 이제 떨어져도 2,950 정도면 원래도 한 2,950 정도면 괜찮았는데 거기에 이제 심리적으로 확 그때 이제 떨어지면서 연휴 다음에 그러면서 2,900까지 두 번 왔는데 아주 지금은 이제 차트를 보나 뭐를 보나 견조한 그 바닥 다지기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긴 사이즈로 봐가지고서는 3,000 밑에서는 이제 매수해도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최소한 내년 2월 이후 내년 3월 달까지 봐서는 그 3,000 밑에서는 매수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크게 봐서. 그러나 크게 봐서.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렇다고 지금 샀다고 해서 이게 빠르게 막 올라가지는 올라가지는 않죠. 행보를 뭐 내년 3월까지는 내년 2월 달까지. 2월까지는 2월 달까지 이제 부침이 있을 거예요. 부침이. 그러다가 모든 이제 악재가 노출이 다 되고 테이퍼링을 뭐 미국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하고 요번에도 우리가 공급망 그 전력난 뭐 이런 거하고 같이 겹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유가 관련주 뭐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고점을 치고서 내려오는 격이기 때문에 그런 악재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지금 반등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외국인 매수세에 달려 있겠죠. 그러니까 기관이라고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사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이제 뭐 요즘에는 그 아직까지는 시중에 증권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뭐 5천억씩 사는 게 장난이 아니죠.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이나 금토에서는 비교적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한 3천억, 4천억씩 매도를 했으니까는 그러고서 오늘은 또 거꾸로 뭐 한 2천억 이상씩 이제 매수를 하다 보면 하루에 뭐 몇천억씩 사는 거 파는 거는 뭐 이게 개별 종목 이렇게 개인 투자가들이 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이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바닥은 제가 확인이 된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낙관적인 전망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다시 3천 밑에 떨어진다고 하면 매수할 기간이다. 그렇게 그래서 구간이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지난번에 대표님 그 현금 보유 비중을 한 10% 정도로 90% 주식 보유 비중을 한 10% 정도로 좀 낮췄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뷰도 이제 바뀌시는 건가요? 조금씩 사죠. 조금은 사는데 그 뭐 한 10% 더 샀던가 지금 그러거든요. 그럼 아직도 현금 비중이 80%다. 그 정도는 돼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시장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막 투자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제가 이제 운영하는 방법이 일반 분들하고 하는 방법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거래는 많이 하고 그러는데 큰 계좌들을 어떤 특정 종목에 많이 담고 가기가 불편한 장이다 그런 얘기고 그 대신 이제 개별 계좌들, 개별 트레이딩하는 계좌나 단기 매매하는 계좌는 아주 원활하게 열심히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전체 자산에서 단기 매매하는 계좌가 이제 금액상으로는 작다 보니까 20% 정도.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전체 자산에서 아주 주식으로 이렇게 뭐 꽉 채워놓고 이러지는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일반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역시 현금 보유 비중을 한 어느 정도로 들고 가면서 그 투자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그 제가 이렇게 보면
그것도 그 장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제 단기 매매하느냐 아니면 중장기 투자하느냐에 따라서도 틀리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개인 투자가들 특히 이제 아주 롱텀하는 투자가들 아니면 최소한 그 50%는 현금을 갖고 있으라 그 얘기를 항상 드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꼭 지금의 장만이 아니라 항상 평상시에도. 평소에. 예. 왜 그러냐 하면 떨어질 때는 주가가 지수에 맞춰서 다 떨어져요. 같이. 그렇죠. 근데 회복될 때는 자기 주식은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투자 환경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좋은 주식을 살려고 그러면 현금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저 종목이 진짜 좋아 보이더라도 절대로 그 다 사다 보면은 다른 좋은 종목이 보일 때 환경이 달라져서 그럴 때 돈이 없어서 이 당황하든가 또는 수익률을 극대화 못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좌를 2개, 3개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한 계좌를 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더라도 그 이제 나머지 계좌는 최후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좋은 종목 반등할 때 다른 좋은 종목을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개인별, 성향별 또는 투자 실력별 자기 매니지먼트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게 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걸 참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말씀대로 자, 이 50% 뭐 50%가 됐든 30%가 됐든 현금을 들고 있는데 이걸 언제 쓸 것이냐. 그렇죠. 그럼 보통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보니까 많이 빠져. 예. 그럼 이제 물타기 한다고 물타기 해서 아니에요. 거기다 쓴단 말이에요. 예. 이거가 맞는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거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물타기라는 게 없어요. 물타기라는 게 빠지면 빠지는 대로 놔둔다. 예. 물타기라는 것은 일단은 제 판단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초기에. 그러니까 거기에 왜 기회비용까지 다 날리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떨어지는 종목에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는 그 환경이 달라져서 다시 좋은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지. 요번에도 지난주 우리가 3일 올라가면서 한 100포인트 정도 올라갔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1,000원 남짓 올라간 거예요. 1,000원 남짓.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7만 한 500원 정도 한다 그러면 6만 9천 원에서 한 1,500원 올라갔나? 근데 어떤 종목들 개별 종목 중에서는 뭐 3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난주 이제 상승률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20-30%씩 올라간 종목이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그때 반등할 때 특징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등 첫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첨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왔었고, 세로닉스나 뭐 이런 종목이 나왔었고, 두 번째,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61선까지 떨어져 있던 낙폭과대주 그런 종목들이 되반등이 좀 심하게 나타났거든요. 국전약품이라든가 뭐 이런 에서 그동안에 아주 뭐 한 달씩 떨어진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네. 121선까지 떨어진 종목들. 그런 종목에서 이제 대반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연하게 대처해야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현금 보유 비중을 놔뒀다 하는 거는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많이 빠지거나 싸졌을 때 물타기용이 아니라 네. 희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졌을 때 빠르게 오를 수 있는 다른 주식을 사는 용도 네, 이렇게 그런,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전부 트레이딩 개념. 그래서 네. 빨리 또 현금을 그렇죠. 확보해서 확보해 놓고요. 근데 사는데 이제 오르잖아요. 이게 자꾸 놔두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사람 욕심이 또 이렇게 놔둬가지고 예서 5,000원에 샀는데 7,000원까지 올랐어요. 근데 그럼 안 더 팔다 가겠다. 보니까 더 갈 것 같아서 놔뒀는데 6,000원이 돼. 그러면 이제 또 못 팔잖아요. 그래서 7,000원 기다리다 보니까 또 5,000원 되고. 그렇죠. 그러다가 또 그런 마이너스가 경우가 되고. 많죠. 그래서 계좌는 돈이잖아요. 네. 그 계좌에 대한 애정이 지극해야 돼요. 자꾸 쳐다보고 자꾸 살펴봐야지 우리가 관상용 화분을 키우든가 그럴 때도 물을 주고서 가지치기도 해주고 그래야지 이게 잘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계좌에 담아 있는 그 주식 종목 이것도 자꾸 살펴봐야 돼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왔나, 뭐 때문에 이게 올라가나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죠. 이거 공부 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은 그 계좌가 키워가기가 그냥 놔둔다고 키워가나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수익이 났으면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고마운 거를 그냥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익을 실현시키고 또 중장기 투자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중장기 투자. 다시 말해서 중장기 투자는 이제 대세 상승이 이렇게 시작되는 주식. 이런 경우는 아, 이게 시대 트렌드하고 맞고 그게 이제 특히 연초다 뭐 아니면 올라가는 초창기다 뭐 이럴 때는 그 주식을 조금 올라갔다고 팔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주식을 샀을 때는 왜 샀나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시대 트렌드하고 맞나 이 기업이 계속 발전해 갈 수가 있나 이런 것들도 살펴보고 그리고서 이제 이게 오래 갖고 가야 되겠다 싶으면은 조금 롤링이 있더라도 그냥 놔두는 거고 이제 단기 이슈에 의해서 급등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팔아줘야죠. 네. 그렇게 이제 좀 나누면 되겠군요. 예, 그런 네. 게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아까 물론 내년 2월까지는 이게 좀 서서히 갈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2월 이후에는 조금 좋은 모습이 더 빠른 모습이 보일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강세장이었는데 강세장 가운데서의 조정 구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약세장으로 이미 진입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약세장, 강세장 그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예요, 우스운 얘기.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 황소냐 곰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논리죠.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게 원래는 이제 반등을 하다가 강세장으로 돌변을 해가지고 그 유동성에 의한 장세죠, 그냥. 그런데 이제 앞으로 보통 때는 그냥 지난번에는 유동성 장세로 해서 그냥 돈이 너무 많으니까 끌어올라간 거고 금리 인상을 하고 테이퍼링을 하면서 유동성을 축소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자꾸 부작용이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부동산 값이 너무 폭등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물가도 요즘에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국 정부가 중앙은행들이 다 유동성을 축소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동성 축소 원래는 이제 과거에 이제 이 금융 사계론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금융 장세, 실적 장세, 역식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은 이제 뭐냐면 그냥 실적 장세예요. 보통은 그냥 실적 장세. 그러니까는 꼭 약세장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금리 지금 나오는 게 내년에 뭐 중국 경기 이제 둔화 뭐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서 노이즈죠, 일종의. 어떤 이제 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이렇게 나올 때 그 노이즈들이 지나고 나면 또 별게 아니에요, 별게. 그러기 때문에 꼭 단정적으로 그래서 주식하면서 제일 제가 겪은 거로는 극단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장을, 전망을. 그러니까 비관론자라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장이 뭐 안 좋고 뭐 불안할 거라는 그런 분들하고 너무 낙관적인 쪽으로 보는 분. 강세론자들. 그 두 개에서 균형 잡힌 그러니까 현실적인 시각이 제일 중요한 거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 주식해서 돈을 잘 못 벌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심을 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2,900이면 제가 보기에도 저는 한 2,950일 때도 괜찮다 그랬거든요. 네. 그냥. 그러니까 2,900이면은 좋은 기회죠. 근데 이제 뭐 어느 쪽에서는 2,900이 되니까는 2,800까지 뭐 보인다는 등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벌써 이제 그 바닥이라고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또 올해만 해도 그랬잖아요. 전부 다 뭐 3,500 가느니 심지어 3,700 간다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느 쪽으로 치우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합리적으로 돈이 많이 있어서 저 가격대에 거래가 많이 됐으면 대충 그 가격대가 그냥 시작 가격이 되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게. 우리 부동산 아파트 값만 해도 10년 전, 20년 전 가격으로 여기서 떨어진다고 해서 그때까지 떨어지겠어요. 그렇죠. 그 파이가 커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약세장 하더라도 당분간 제가 올 봄인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당분간 몇 년 동안은 과거의 그 금융위기처럼 폭락하고 그런 게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을 축소시킨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거에 뭐 4분의 1도 축소를 못 시켜요. 제가 보기에. 한다 해도 테이퍼링 한다 해도. 그렇죠. 지난번에 원래 우리가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하면서 그 목표가 원래 3분의 1을 축소시키는 거였거든요. 그 금리 인상 한 2차례 하고서 그냥 끝이 나가지고 이 팬데믹 그 코로나 팬데믹이 나오면서 오히려 돈을 그냥 더 살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프라가 용인되는 다시 말해서 유동성을 인정해주고 앞으로 계속해서 가야 된다고 제가 그 저번에도 한번 봄쯤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인정하면서 너무 약세장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당분간은 그래서 한번 3,000포인트 미치면은 제가 보기에 그냥 매수해도 내년에 실질적으로 뭐 그 테이퍼링이 미국에서 시작이 되고 우리나라도 또 금리 인상을 한두 차례 뭐 더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더라도 이제 시장에 내성이 생기면 그게 결국에 경기가 정상화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실력끼리 다시 말해서 기업의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럴 때일수록 이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기업들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고 그러한 효과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은 정말 우리 버블이 꺼진다. 우리 보통 지금 너무나 그렇죠. 유동성이 풀려서 오히려 버블 폭락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급락할 것이다. 이런 일은 오히려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아주 급락. 요번에 떨어진 것도 많이 떨어진 거죠. 3,300포인트에서 2,900이면 지수상으로 400포인트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떨어진 한 거죠. 12%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떨어졌으면 웬만큼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막 치고 올라가는 장은 없고 이게 재미없는 장 있잖아요. 횡보하는. 그런 식. 아까 얘기하신 거는 한 3,050선 정도를 갈 것이다. 그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상 가기는 지금 장에서. 그래서 특별한 모멘텀이 새로 생기지 않는 한. 그렇죠. 근데 요번에도 이제 이 떨어진 다음에 떨어질 때는 공포잖아요. 그렇죠. 떨어진 다음에 보니까 주식이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식 저 주식이 다 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주식들 이렇게 후속 매수가 붙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럼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다 떨어졌지만 빠르게 반등하는 거를 사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투자를 좀 집중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는 그거 어렵죠. 그렇죠. 어려워서 그러니까는 투자 목적이 지금 어쨌든 돈을 버는 건데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4분기 장 같은 경우는 혹시 상계에 그 대형주 같은 경우 한 5%만 올라가도 매도하자. 그 이익을 실현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이제 그 기아차 같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질문을 잘하신 건데 저 같은 경우 그 기아차를 샀거든요. 지난번에. 근데 기아차가 실적이 좋은데 기아가 이제 기아차에서 기아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아가 실적이 좋은데 그때 이제 과도하게 빠졌단 말이에요. 많이 빠졌죠. 74,000원대까지 빠진 거로 제가 봤는데 77,000원에도 사고
7만 5천 원에서 샀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만 뭐 3일 만에 8만 3천 원, 4천 원. 그래서 지금 8만 4천 원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거기에 보면 이제 그래프가 멀리서 역배열이면서 그래프가 저항선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는 실적이 분명히 좋은 거를 알고 있는데 과도하게 빠진 종목 있죠. 그런 게 이제 빨리 회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투자에 평상시에 이제 투자에 어떤 팁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요번에도 네이버 카카오도 네이버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때 이제 규제 얘기 나오면서 40만 원이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도. 네. 그 정도면 뭐 괜찮겠지 그랬는데 결국에 37만 원까지 떨어졌었죠. 그런데 저도 49만 원일 때 조금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47만 원 될 때도 조금 사고. 그래서 많이는 안 샀는데 아무튼 조금씩 샀는데 그거 지금 40만 원 넘었죠. 그러니까 정상화된 거고. 저희 카카오 얘기 한번 말씀했었죠. 그렇죠. 카카오 네, 카카오 11만 원대. 예. 그래서 그때도 11만 5천 원이었을 때 아마 이제 제가 여기 나왔던 것 같고 대표님 얘기할 때 10만 원까지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겁을 했잖아요. 그래서 11만 원 정도는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벌써 12만 원이 넘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뭐 한 12만 5천 원대 네,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프를 보면 그런 것도 팁이에요. 그러니까 저 주식 괜찮은데 하면서 그때 이제 이 급락을 할 때 같이 떨어진 종목 있잖아요. 결국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11만 500원 찍었거든요. 정확하게. 그 11만 500원 찍고서 12만 5천 원, 뭐 4천 원 하니까 그 10% 이상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되고 거기에서 잘하면 13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살펴보니까 거기는 조금 버겁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13만 그러니까 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정고점 근처 막 거기는 17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기는 너무 거기는 어렵다. 조금 기다려야죠. 조금 이제 다 희석이 되고 뭐 해서 뭐 내년 내후년 되면은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죠. 있어야지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 어쨌든 그런 식으로 떨어질 때 저 주식 분명히 오래 갖고 있으면 괜찮을 텐데 하는 주식을 사면 마음이 편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벼랑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고 또 기다리다 보면 또 어느 정도 가격. 그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는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살펴보면 기술적으로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11만 8천 원 밑으로는 안 떨어지겠어요. 만약에 다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12만 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맨 처음에 그 카카오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미래 앞으로 성장. 네, 그렇죠. 물론 그때는 이 플랫폼 독점 규제에 대한 그렇죠. 그게 나오기 이전이었을 때. 근데 그렇죠. 이게 나온 이후에는 그 생각이 좀 변화하신 건가요? 그래도 카카오에 대한? 그 너무 이제 우리가 과거에 이제 재벌 그랬잖아요. 재벌들이 그냥 골목상권까지 침해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 플랫폼 기업이 원래는 혁신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뭐 그때 말 나온 것도 미장원의 그 이용료까지도 다 거기까지 실생활로 이제 쓰이지 않는 곳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모빌리티.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 기업 입장에서도 조금 공익적인 거 물론 이제 기업의 존속 이유가 영업 이익이 최고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큰 게 본인들 노력도 좋지만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해서 지금은 생활 속의 기업이잖아요. 이게 진짜로 주식도 국민주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은 공익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좀 이렇게 연구를 하면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카카오에 대한 기대는 아직 버려지 그렇죠. 않으셨다. 그럼요. 그리고 카카오나 뭐 네이버나 이런 회사들이 얼마나 좋은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진짜 자랑스러운 기업들 중에 하나고 뭐 그러니까는 네. 그 기업들이 이제 기업의 그 가치를 무용의 가치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적인 그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기업의 이제 역할을 해도 될 위치에 이제 있는 기업들이 된 거죠. 이제 네. 삼성전자가 여러 면에서 이제 그 모범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잘 해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카카오 네이버 아주 빠른 반등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앞으로 상당한 횡보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쭉 지금 바닥 다지기를 하면서 천천히 이제 우상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지금 잠깐 말씀하셨던 삼성전자도 이제 7만 원, 6만 원, 그러니까 7만 원 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그냥 식겁하게 만들었던 많은 분들을 근데 이제 다시 7만 원 선으로 이제 회복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바닥일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7만 원이 깨질 수도 있을까요? 그래도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버슈팅 위로 오버슈팅이 아니라 아래로 오버슈팅을 언더슈팅을 한 거죠. 언더슈팅을. 그런데 뭐 이번에 3분기 실적도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단지 이제 앞으로 디램 가격이 이제 하락할 거 그런 거 하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내년 이제 영업이익 그 하향 뭐 이제 이런 노이즈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뭐 이런 거로 인해서 매출 둔화로 나타나고 뭐 여러 얘기들이 있던 건데 그거는 이제 다 반영되지 않았나 이제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지수가 전체적으로 바닥을 쳤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역시 7만 원은 괜찮은 가격이지 않나. 8만 원대도 원래는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10,000원이나 떨어져가지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때 좀 우리가 적정 가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도 오버슈팅 아니었냐. 그렇죠. 예,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건 지금 그렇다면 8만 원대도 살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었는데 그렇죠. 지금 7만 원대면은 더 그 가치는 커졌다. 단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다 제자리 찾아서 가지 않을까. 이제 오버슈팅한 부분들 너무 급격하게 올라간 부분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좀 그렇지 않았나. 그 많은 사람들한테 실망도 주고 그렇죠. 고통스럽고 그러죠. 저도 지금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그냥 갖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요? 네, 삼성전자를 요번에 이제 7만 원일 때 7만 원 밑에서도 좀 사고 그래도 단가가 평균 단가가 73,000원이에요. 싸네요. 그래서 지금 8만 원대에 그냥 왕창 물리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79,000원일 때 제가 좀 산 게 있고 그러고서는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안 사고 이번에 이제 급락하면서 7만 원도 너무 맥없이 무너지고 그래서 7만 원에 조금 사고 69,000원에 좀 사고 그래도 또 그날 68,000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로 폭락하는 건가 참 그러니까 더 못 사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슈퍼게임이신 우리 남 대표님이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니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 이제 테이퍼링 11월에는 테이퍼링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한국은행은 또 11월 달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한국은 긴축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도 내년도 금리 인상이 있을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노이즈, 그러니까 이런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뭔가 위험 리스크 관리 그렇죠. 전략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 이제 이걸로 주식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는 그 리스크에 되게 민감하죠. 그러니까는 매번 리스크가 발생을 하잖아요. 예기치 못한 리스크도 있고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그 체계적 리스크, 비체계적 리스크 뭐 시스템매틱 리스크, 이제 언시스템매틱 리스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도 이제 이런 노이즈나 이런 리스크에 관한 게 벌써 한참 전에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제 외국계나 뭐 우리 그 이 저기 뭐야 기관이나 주식을 뭐 너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그걸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외국인들이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팔았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벌써 리스크 관리를 다 한 거예요. 그쪽에서. 아, 외국인은 이미 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다 해놓은 거고, 그리고 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제 많이 떨어진 거고.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출렁거릴 수는 있겠죠. 출렁거릴 수. 그렇지만은 이제 웬만큼 반응, 그게 시장에 벌써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우리 주식 투자에서 6개월 선반영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래 것도 마찬가지고 다 종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2013년도인가 뭐 이때 이제 테이퍼링 할 때 그때 금리 인상할 때하고 지금은 시장 자체가 이제 좀 틀려졌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너무 급격한 금리 인상. 그래가지고 이제 신흥국들 그 화폐 가치가 급락을 하고 주식 가격이 급락을 하고 그랬는데 요번에도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1200억 원 근처까지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 정도면 다 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런 상황도 잘 보고 있죠. 증권시장 상황도 이런 것도 이렇게 봐가면서 지난번에도 한 번 더 할까 그랬더니만 이제 시차를 조금 두고서 하려고 이렇게 해서 다음 달쯤이나 뭐 금리 우리나라 이제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도 0.25% 이제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거가 뭐 대출 금리는 벌써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이 된 거고 어쨌든 이제 그런 게 반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만약에 한번 기회 또 오면 또 매수할 기회고 또 그 빠지면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렇다면 지금 뭐 별도로 따로 그 그럴 때는 11월 테이퍼링이나 이런 거 준비를 하지는 않고 있으시다.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게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 아, 빠질 때요? 그냥 아니 갖고 있는 게 적은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비중을 줄이자. 주식 비중을. 왜냐하면 테이퍼링이 됐든 금리 인상이 됐든 분명히 시장을 출렁이게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제가 여름 같은 때 벌써 비중이 뭐 10%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급락할 때. 아까 개인들 한 50% 정도 주식 비중, 현금 비중을 50%로 가져가야 된다. 이게 이제 일상적인 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보수적이 된다고 하면 현금 비중을 한 어느 정도로 늘리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뭐 그 경우에 따라서 그러는데 뭐 20% 30%로 줄여도 괜찮죠. 주식 비중을? 주식 비중을. 그러니까는 현금은 많을수록 좋고 7, 80%.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그러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게 그 과거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는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도 제가 그때도 수익이 많이 났다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 그 하반기에 주가가 막 폭락할 때도 그때도 폭락할 때 그냥 물론 하루에 뭐 100포인트씩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상한선이 15포인트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다가 하루 이틀 쉰단 말이에요. 그때 수익을 나고서 그러니까 하루살이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갖고 있다가 팔고 떨어지다가 또 하루 이틀 쉴 때 사가지고 팔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수익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 바닥권에서는 수익이 많이 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떨어지다가 이제 안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가 코스피 기준으로 900포인트였었는데 그리고서는 곧바로 예를 들어서 900포인트 때 어떤 주식을 샀다 그러자고요. 그리고서 곧바로 그 다음에 2009년도 2월 달 1300포인트, 1200포인트 됐어요. 그러면 9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거꾸로 엄청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수익이 되게 많이 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대신 우리가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주가 떨어진 거 이번에는 일주일밖에 안 돼요. 급락하고 그런 그렇죠. 게. 그런데 이제 추석 다음에 제가 연휴 전에는 보통 사지 말라 그랬는데 그 추석 다음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연휴 하루씩 늘어나면서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올라갈 때는 뭐 3일 만에 100포인트씩 이렇게 올려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눈치껏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 주식 투자도 어렵고 주식 강의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이게 뭐 200포인트, 2,900포인트가 바닥이다. 2,900포인트 때는 이제 어떻게 하라. 그게 기계적으로 딱 해서 그렇게만 딱 된다 그러면 세상 돈 다 벌죠.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 보시는 분들도 다 틀릴 테고. 그러니까는 본인 판단이 중요한 거고 저희들은 이제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제 경험상 이제 그렇게 했다. 그렇죠. 그러는 거를 참고로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대표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기준을 알면 우리가 이렇게 대입해서 아,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팁이라 폭이 그럴까? 그렇죠. 팁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하여튼 약세장 분명한 거는 최근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아주 이런 다시 한번 코로나가 됐던 금융위기 같은 급락은 없을 거라고 보시지만 그렇죠. 그러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요 시점에서는 분명히 한 번의 출렁거림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때가 매수의 기회. 그렇다면 지금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높여서 가지고 가다가 그때 매수를 해서 수익을 높이자. 괜찮죠. 그렇죠. 그것도 괜찮죠. 그때 사야 되는 주식 역시 아까 말씀하신 실적이 좋은데 많이 떨어져 있는. 그렇죠. 그런 거 특히 뭐 요즘에 누차 그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중심은 2차 전지 관련.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니까는 그게 이제 지금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무튼 그 중에서도 이제 공부들을 좀 하셔가지고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뭐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렇죠.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도 2030년 이후에는 이제 내연기관차들은 이제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제 필요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뭐 많이 올라간 것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고서 지금 꼭지를 치고서 내려오는 주식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이제 다음에 이제 어디에서 되반등이 일어날까 이게 지켜보고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재밌고 흥미로운 부분이 이게 주식시장에서 이제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이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매도 손절 못하신 분들은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현금 갖고 있던 분들은 이제 그렇게 좀 관찰하면서 바닥권에 내려오면은 또 이제 매수 기회로 삼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지금 주도주가 그때도 주도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섹터 내에서도 지금 막 그 대장주들이 결국 또 대장주가 되겠죠. 아니요, 그거는 틀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거는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 가장 빠르게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 주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요, 그럴 경우도 있고. 네. 요번에 이제 우리가 그 저런 거 있죠. LNF 같은 경우. LNF. 네, LNF 같은 경우처럼 그 뭐 올 봄에 한 7만 원 정도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보니까는 했댔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21만 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네, 21만 원이었는데 기술적으로 보니까 오늘은 윗꼬리가 달렸어요.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아침에 이제 아주 좋은 소식이 나와서 급등을 했다가 이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기술적으로 좀 단기간 조정을 받지 않나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보통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매년 스타 종목이 있어요. 스타 종목. 그러니까 내년에 장이 좋지 않을 줄은 예측만 가능한 거지 실질적으로 내년에도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약세장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잘 가다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앞길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아무리 어려울 때도 스타 종목이 있어요. 스타 종목. 올해 같은 경우 뭐 이제 경구용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치료제로 한국 BNC 같은 주식은 연초에 한 4천 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장중에 6만 8천 원인가까지 갔어요. 정말. 엄청나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15배 간 거예요. 15배. 그러다가 지난번에 이제 미국에서 머크사 있죠. 그거 치료제 발표가 되면서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해가지고 2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또 이제 국전약품이 이제 상한가 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올라왔거든요. 바닥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프로 보면 121선, 61선까지 이제 떨어진 종목인데 뭐 2차 전지 중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LNF만 저게 이 종목만 해도 보통 그 연초에 7만 원 했는데 양극재 뭐 그거로 인해 가지고서 그래서 이 이제 2차 전지를 잘 살펴보니까 뭐 그 양극재, 음극재 뭐 이렇게 하는데 양극재가 이제 비중이 제일 높고 오늘 그 배터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고서 오늘도 보니까는 이제 하이 니켈 그러니까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이제 그 배터리 용량이 그러니까 오래 충전해서 이제 많이 다닐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런 스타 종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도 지금 상장이 안 됐지만은 이 주식이 그 LNF가 이제 그 일을 하는지는 잘 사람들이 몰랐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삼성 SDI를 통해서 이제 그 테슬라에 이제 납품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계약권 1조 원 넘는 계약을 이렇게 수주를 이렇게 받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 가격이 뭐 급등을 한 거죠. 거기다 테슬라도 지난번에 600불 밑에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800불. 그래프도 무진장 좋아요. 지금은 오히려 뭐 그 여러 회사들 여러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은 그 전기차를 만들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테슬라 주가는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800불 네. 뭐 신문 보니까 저기 워렌 버핏한테 우리 800불인데 이거 사야 되지 않아? 막 이랬다고 신문 기사 나오던데. 아니 그 그래프를 제가 그 테슬라를 600불 때 샀거든요. 600불 후반에 700불 밑에서 그랬는데 그 이제 전에 샀던 거는 400불 때 샀던 거 옛날에 있던 그건 이제 지난번 많이 올라왔을 때 팔고 보초로 세워놓은 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는 700불 밑에서 괜찮아 보여가지고 그때 이제 다시 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데 그 그래프를 보면 되게 견조하고 좋아요 모양새가.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망치나 뭐 지금 LNF 같은 경우도 앞으로 테슬라에서 이제 계속 수주를 받고 그러면 그리고 자체 이제 이 배터리를 개발해내고 그러면 제일 수혜를 받는 업종이 아닌가 기업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5조 수주설도 있고 뭐 이제 그러는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지금 주가가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거고 조금 아마 기술적으로도 조금 쉬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같은 데는 또 공부들을 열심히 하시고 이러다 보면 또 이런 주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요즘에 뭐 돈 10,000원짜리가 주식이 뭐 몇만 원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 반드시 나올 수 있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그 모바일 게임, 다시 말해서 우리가 PC방에서 게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컴투스라는 이 애니메이션 기업, 그 게임 회사가 지금도 10몇만 원 하죠. 그런데 그게 그때 2만 원대 있었어요. 2만 원대. 2만 원대 있다가 그 해에 20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배 이상 올라가서 스타 기업이 생기는 것처럼 앞으로도 이 투자자들은 항상 그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그런 기업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어떤 주식이 급등을 하고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올라갔는지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급등하면 일단 놓쳤네 그러고 안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유를 좀 분석을 해야 돼요. 예, 그죠. 반드시 필요하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말씀하신 LNF 같은 2차 전지 소재주, 예. 소재주와 관련해서는 정말 많이 올랐는데 예. 이 앞서 대장주, 대형주이면서 예. 뭐 삼성 SDI니 LG화학이니 예. 이런 데들, 예. SK 이노베이션 이런 데는 별로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죠, 분할 그렇죠, 이슈도 그렇죠. 있지만.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이제 그 가격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장이 시장이 몰라줘서 그렇지 가치는 더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냥 이게 시장의 가치다. 우리가 이제 재무학적으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유진 파마라는 그 노벨 경제학상 타신 분이 이제 발표한 건데 시장의 모든 그 이슈 그런 게 다 반영이 돼서 지금 주가가 그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미래 가치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적이 이제 진짜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번씩 올라갈 수가 있죠. 그 대신 그 대형주들은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돼서 거기에서 100% 50% 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한 번씩 해봐야죠.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새로운 주식들이 이제 내년 말고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그 양극재 하는 기업들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그런 기업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유사한 업종을 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기존에 많이 올라간 것들은 거기서 올라가면 얼마를 더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형주를 갖고 있던 분들은 높이 사신 분들을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이제 얼추 그냥 그 본전 근처에 오면 일단 매도를 해 주시는 게 좋은 거고. 손에 손실이 좀 있다 하더라도 매도하는 게 고점 부분이면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상 전고점까지 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다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이상의 가치 있는 거 아니야. 앞으로 대세는 잊혀져지고 그러나 그걸 버려야 된다 생각을. 그렇죠. 그 경우는 아쉽지만 돈을 돌리고 재투자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 공부한 값으로 요만큼 돈을 손해봤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현금화 시켜서 항상 그러면서 이제 배워야죠. 느끼고 배워야지 그 손해본 돈이 안 아깝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얼마나 많이 잘못을 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맨날 반성한다니까요. 진짜 우리 대표님 노트 이렇게 두꺼운 노트 보면은 그냥 깨알같이 그냥 매일매일 뭘 쓰시던데. 그러니까 그 오늘도 이제 갖고 왔는데 맨날 적어도 잊어버리고 뭐 이 시장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이제 시장을 이기는 주식 투자라는 제목으로도 강의를 이제 과거에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가가 시장을 이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시장의 변화, 시장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리스크가 있으면 피해 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리고 이제 시장에 순응을 해가지고 조금 리스크는 피하고 기회를 줄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 순응하면서 시장을 조금 냉철히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내년에도 저는 그런 걸 믿는 거거든요. 내년에도 그 좋은 주식이 또 나오지 않을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쪽을 계속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하나 보면 요즘에 이제 하이니켈 그 양극재, 그게 이제 그 상장이 안 된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SM랩이라고 있는데 SM랩. 그게 이제 세계 최초 98% 니켈을 함량이 98%까지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창투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벤처 캐피탈에서 이제 투자한 곳이 두 군데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제 나중에 상장되고 그러면 큰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것도 아무튼 이렇게 뉴스 나오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주 이렇게 보시고 저런 것들을 저런데 쌀 때 투자를 해놓으면 나중에 돈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항상 많이 떨어질 때가 기회고 다음에 어떤 게 이제 산업을 주도할까, 어떤 기업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면 조금 이제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여튼 2차 전지 소재주 이게 참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도 그렇고 그 2차 전지 자체 이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까 테슬라 잠깐 말씀하셨듯이 배터리가 중요하냐? 자동차가 중요하냐? 그래서 테슬라가 정말 크게 성장했듯이 현대차 기아도 이제 전기차에 올인한다고 하니 상당히 괜찮아지지 않겠냐. 그럴 수도 그렇게 보시는 있죠.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세요? 현대차 기아. 근데 그거 이제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이제 그렇게 따질 수 있는데 하드웨어는 뭐 아무나 다 만드는 거죠. 뭐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자율주행. 게냐면 우리가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휴대폰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 휴대폰 만드는 기업들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근데 다 망했죠. 다시 말해서 이제 거기 쉽게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하드웨어예요. 이제 소프트웨어는 그 껍데기야 뭐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현대차가 기술력도 있고 또 이제 수소에너지 수소차도 이제 하고 전기차도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뭐 국내 3사 그 2차 전지가 꽉 잡고 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현대차도 아무튼 접근하기도 더 뛰어넘고 그러니까 뭐 과거에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현대차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현대차가 올해도 영업이익을 7조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견실하게 잘 가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좋게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차 실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요번에도 이제 현대차 보면 20만 원 밑에서는 괜찮지 않나 싶어가지고 20만 원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다가 조금 이렇게 이제 반등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도 괜찮게 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장기 투자로 괜찮을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기업이라는 게 그냥 놀고 먹고서 그 현대차가 지금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수십 년 동안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믿으면 되고 그 기업이 지금까지 해온 과거를 믿어보면 과거를 보면 앞으로 나갈 길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저는 잘 해나갈 거라고 다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한 것처럼 현대차 그렇고 뭐 LG 그룹도 마찬가지고 그 SK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되게 이제 지금은 과거의 그런 재벌들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지 기업이 커지고 성장해 나가고 그런 거를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믿으면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전망이 장기 전망은 괜찮다고 봐요. 네. 네. 그러면 요즘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리오프닝 주들이. 이 가운데서 이제 가장 핫한 종목이 여행주, 그다음에 이제 항공주란 말이에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관점이 궁금하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해서 그런데 결국에 주식 시장이 회복될 때는 이쪽은 아니더라고요. 이쪽은 그냥 틈새로 한 번씩 반짝여 주는 거지. 이 리오프닝 주는. 이쪽은 그러니까 비대면 쪽도 제가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도 많이 있는데 거기는 그 전망으로 해서 갈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실적이 지금 당장 실적이 부정적이어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항공주들 중에서는 일부 유상증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 그 유상증자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는 주가가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 부산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고 뭐 지금 한전칼이나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전저점 근처에 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렇다고 해서 그 여행주들은 많이는 안 빠졌어요. 오히려 그 견조한 가격대에 그냥 있는 거죠. 그 롯데 관광이라든가 뭐 저기
참 좋은 여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원체 저가에 사가지고 그러니까 롯데관광 같은 경우도 16,000원대가 저점인데 지금 21,000원대 있거든요. 뭐 그렇고 참 좋은 여행도 역시 뭐 제가 8,000원, 9,000원대 과거에 샀고 그 올해만 해도 18,000원까지 갔던 건데 지금 15,000원대 뭐 이러다 보니까 빠진 건 없어요. 빠진 건 없는데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답답하죠. 미국 그렇죠. 주가도 마찬가지죠. 이게 회복이 쭉쭉 뻗어나가는 리딩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이슈가 있어서 나중에 완전히 이제 실적이 좀 좋아지고 그러면 갈 수가 있겠죠. 신라 호텔, 호텔 신라나 뭐 그 신세계나 뭐 이런 면세점 주식들도 그 신세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32만 원 정도까지 갔는데 그게 작년 이맘때만 해도 21만 원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32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지금 25만 원대 있으니까는 뭐 거기에서 산 분들은 아직도 이게 손해가 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리오프닝주는 이렇게 관심이 있을 때 좀 오르면 매도해야지 오르는 거를 좀 사기는 예,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제가 올해 1년 내내 해본 결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이 쭉 있다가 그러면 좀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뭐 코로나 뭐 어디 얘기 나오면서 다시 또 빠지고 반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절대적으로 참고로 하실 게 미국에서 여행주나 항공주가 좋잖아요. 네. 그럼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러고서 미국 제가 지금 그 미국 주가 아메리칸 에어라인하고 그 유나이티드 항공 이런 거를 한 1년 정도 갖고 있는데 그게 그 꼴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한국 주식을 보면 이제 이쪽에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가 떨어져 있으면 여기 떨어지는데.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제가 1년 정도 갖고 있어 보면서 하는 얘기가 장이 회복될 때는 무조건 빅테크 관련 주식들이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장이 회복이 되고 올라가는 거지.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그냥 곁다리. 그래서 그냥 그때 그냥 잠깐 테마주 정도로 단기 트레이딩용으로 생각하자. 근데 근데 그게 맞다고. 미국 주식도 이렇게 한다는 말씀 들으니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뭐 차트가 됐든 여러 가지 뭐 거래량이 갖다 주는 의미 뭐 윗꼬리 그러니까 어쨌든 차트 기술적 분석 이러한 한국에서의 사용 방식이 미국에서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도 효과적인가요? 미국은 이게 사이즈가 너무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거기는 저는 거기에서도 물론 이제 그 밈 주식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거는 안 하고 그거는 저는 그리고 직접 투자를 안 하거든요. 예약으로만 해요. 아. 그게 이제 11시 반에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낮에 보고서 예측 매매만 하는 거거든요. 예약 주문 내놓고 매도도 그렇고 매수도 그렇고. 그래서 이격이 발생해서 가파르게 올라가면 일부 팔아버리고 그래프를 봐가지고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거기 주식은 제가 하는 게 알파벳 A, B 그리고 이제 구글 그거하고 엔비디아, 그 테슬라 그리고 이제 주로 그렇게 이제 좀 건실한 거 그리고 ETF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다우 나스닥 ETF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하고 뭐 이제 그 여행주하고 그리고 이제 한 몇 개 주식이 조금 더 있는데. 근데 그렇게 사거나 매도할 때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하시잖아요. 예. 그게 한국에서 생각하시는 그 뭐 노하우가 쌓인 건데 이 기법이 미국 시장에서 통하냐? 거의 통해요.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거기가 영락 없이 안전하게 느껴져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중국 주식도 해봤는데 중국 주식은 스트레스를 좀 많이 주고 변동이 심하죠. 네, 변동이 심하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위안화로만 바꿔놓고서 지금 그냥 갖고 있는데 그것도 다 이제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주식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즘 시장이 참 많이 힘들었었던 상황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나 이제 자신감을 많이 잃으셨을 텐데
오늘 우리 남석관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투자의 방식, 원칙 이런 걸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